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인트로덕션 시간 때 잠깐 짜투리 때 뭐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픈 소스 아두이노 코딩 드론이라고 합니다. 정식 원래는 DIY 그러니까 오픈 소스 기반의 아두이노 코딩할 수 있는 드론이 컵 드론입니다. 그래서 소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스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다 오픈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막 작년에 다 따라해가지고 그래서 구매하신 분들한테 오픈하고 있어요. 너무 와가지고 막 다 질문하고 소스 갖다가 다 카피해버리고 하니까 너무 우리나라에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오픈 소스 갖다가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오픈 소스 기반을 갖다 카피하면 공개해야 되잖아요, 정책이. 그래서 저는 오픈 소스 갖다가 개발했기 때문에 오픈했는데 다들 오픈 안 해요. 뭐 이런 거죠.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조금 저는 이제 약간 오픈 소스 기반 마인드에서 100% 오픈해서 약간 조금 감추는 오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드론 종류 장난감 드론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오늘 4시 반까지면 3시간 반이잖아요. 원래는 정규 시간 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론 교육 2시간이고 만드는 거 1시간인데 오늘 좀 만드는 시간이 조금 길게 할 겁니다. 이론을 빨리빨리 하고, 왜냐면 뭐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만드는 거는 오늘은 종이컵하고 나무젓가락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위로 오리고 해가지고 아마 만들고 나서 잘 날리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뿌듯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다 갖고 싶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대부분 선생님들 그랬어요. 그 자리에 사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게 뜬다는 게 얼마나 큰 희열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학교 현장 가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만든 거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해라도 안 해요. 공부해라도 아마 이렇게 놀지 않아요. 그냥 더 해요. 뒤에 잠자는 애도 깨어서 드론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장난감 드론도 있고 뭐 군사용 드론도 있죠. 뭐 요즘에 뭐 배달용 드론도 있죠. 아마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120인가 그러니까 소형 드론 등록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등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 드론이 떨어졌는데 누구 건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합니다. 한국도 이제 시작했어요. 한강에 정규 공식으로 광나루 오픈했는데요. 거기 가면 정식으로 드론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면 누구 건지 다 알죠. 그래서 안 하면 사고 났을 경우에 누구 책임이냐는 많이 떨어지고 도망가 버려요. 다치거나 차 부서지고 뭐 예전에 킨텍스에서 떨어져가지고 2천만 원 물어줬어요. 불나가지고. 드론은 불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이번에 최근에 드론 날리신 분들이 헬기 올라가지고 술 먹고 굴러가지고 21억인가 물어줬. 배상액이 프로펠러에 올라가가지고 왜 구르냐고요. 아무튼 드론 쪽은 좀 문제. 그래서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배달용 드론도 요즘 한참 하죠. 근데 모든 물류회사들이 다 이걸 하려고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CJ가 지금 시작했고요. 아무튼 이거죠. 이 위께 초창기 버전. 근데 뭔가 좀 부족했어요. 멀리 못 가요. 30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드론에서 제일 아킬레스건이 배터리 용량, 전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한 게 이겁니다. 비행기를 약간 접목시켜서 떠고 앞으로 해서 멀리 가게끔 하려고. 그래서 요즘에는 드론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촬영 드론이고요. 원래는 드론 시작은 이게 일반화된 게, 이게 기체가 촬영용 드론인데, 얼마였냐면 2~3천만 원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기죠. 이게 현실가는 한 100~200이면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들어다가 2~3천만 원에 팔은 거죠. 근데 중국에서 이거를 깨버린 거죠. 요즘 DJI 팬텀기, 이렇게 영상 촬영 되는데, 뭐, 최고 600만 원에서 최싼 게 60만 원.
60만 원인데 정확히 촬영이 돼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 보면 막 그 공중에서 촬영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0만 원짜리예요. 근데 너무 예전에 그 한 대 빌리는데 하루 일당이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중국 드론이 나오면서 그 DJI가 이런 촬영 드론을 너무 싸게 내버리니까 이제는 속일 수가 없죠. 국내에서도 그 거짓말 못 하죠. 왜냐하면 해외 어떤 인터넷망이 요즘 우리가 너무 잘 돼서 해외 구매가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게 소니에서 개발하는 이런 스타일 드론이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VTOL이라고 합니다. 이런 명칭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론만 아니라 드론 중에 내에서도 VTO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내에서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OL은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처럼 생겼는데 나중에는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또 물속 뭐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물속도 다닙니다. 드론이. 그래서 수륙 양용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이 지금 호모보드인데요. 이게 곧 시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날아다닙니다. 나중에 근데 왜 이게 어디에 쓰일까요? 이게 비슷한 게 제트 슈트라 해가지고 혹시 아십니까? 제트 슈트가 2억 5천짜리인데 그걸 개발한 뉴질랜드 회사에서 개발했는데 중국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개 행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20 몇 대가 팔렸어요. 누가 다 사간지 아세요? 초고층 건물 사시는 부자분들. 언제 화재 났는데 내려와요. 엘리베이터 안 되고 하는데 그냥 그거 타고 내려옵니다.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짜리다 하면 안 살 것 같아요? 다 사죠. 만약 고층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층에서 불났는데 언제 엘리베이터 문제 많이 생겨요. 다 타서 죽잖아요. 연기 마시고 그냥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이쪽으로 쏟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사람을 탈 수 있는 드론. 많이 지금 이쪽으로 그 기존 기술들이 너무 많이 접목돼 가지고 컨텐츠 개발이잖아요. 사실 로봇도 문제지만 이런 쪽도 지금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생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이게 농약살포 드론이죠. 요즘 예전에 이거 농약살포 드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균일하게 분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농약이 한쪽을 많이 쏠리면 그 작물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망해버렸어요. 1년치 농사가 몇 억 단위 농사가 다 망친 경우가 드론으로 농약 뿌리다 그러는데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네요. 보니까 이거를 정규 제대로 테스트를 하게끔 나라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격을 해야만이 제대로 농약 살포 드론으로 하게끔. 그래서 그러니까 농약이 균일하게 분포되는 건 측정도 다 하고. 아무튼 이 농약 드론도 지금 예전에 억 단위였는데요. DJI가 2,500만 원에 이거를 내놔서 뭐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걸 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수입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드론 있죠. 요즘 화재 나면 언제 삐오삐오 이렇게 사이렌 울리면서 가지 않습니다. 이제 가지 않을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드론이 시속 최고 20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는 5분이면 다 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가서 불났다고 마이크로 실시간으로 불났다고만 해줘도 다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렇게 그 방에다가 뿌려주기만 해도 좀 진화가 되겠죠. 또 특히 저 밑에 있는 앰뷸런스 드론 더 효용성이 가치가 크죠. 사고 났을 때 차 막혀가지고 앰뷸런스 막 비켜주잖아요. 근데 이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 주행이 됩니다. 이제 드론들은 로봇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GPS가 정확히 오차가 10cm도 안 나요. 그래서 정확히 위치 찍어주면 그대로 갖다 그대로 착륙합니다. 그래서 환자만 실어주고 병원 위치까지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드론 택시입니다. 이왕이라는 회사에서 중국 회사인데요. 1인용, 2인용 드론 택시를 개발했어요. 가지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100km 이상은 안 되지만 뚱뚱하신 분은 안 되고요. 그래서 곧 최고 속도가 104km까지 나오고 근데 23분변이 안 되니까 근거리 정도 지금 현재는 제일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소로 지금 전기를 생산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4시간까지 가능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도 지금 현대에서는 친구가 현대에 있는데 물어보니까 수소차로 지금 대부분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인데 전기가 아니라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그래서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 근데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수소를 하면 수소를 이렇게 이렇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크기 때문에 드론이 어느 정도 끝나면 좀 커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제대로 좀 최적화되면 아마 몇 시간 정도 나를 수 있는 드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넘어가 버리네요. 예? 잠깐만요. 엔터를 해야 되나요? 안 되네요. 잠깐만. 인터넷 연결이 했는데, 계속 넘어가 버리네요, 이게. 잠깐만. 네, 마이크 대고. 이게 엔터를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플레이. 네. 잠시만요. 예, 이 영상인데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I'm just really excited. Flying 100 drones. It's the first time in the U.S. that we'll be doing this. 이게 지금 인텔에서 최근은 아니게 좀 됐는데요. 한번 보시고 드론이 어떻게 제가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트렌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드론이 기술의 양면성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어떻게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We've actually done this in Germany, and it's absolutely incredible. And so we're able to get an exemption from the FAA, and so this will be the first time we're able to fly numerous drones with a single operator here in the U.S. I'm really excited to show it to the group and show them what's possible. 이게 드론입니다. Our goal is to be able to do this over stadiums, to do this over events that have large populations. We have visions of going from 100 to 1,000
really what I see in the future.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으면서 좀 약간 섬찟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냐면 해안가 녹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조 현상을 측정하는데 한 대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대가 날아다니면서 이 4대강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쭉 찍으면 농사 광 현황뿐만 아니라 녹조뿐만 아니라 적조 현상까지 다 그 퍼센티지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제어라 그러는데요. 이게 군집 비행 같은 거를 지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무기가 되다 그러면 상상하면 섬찟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동시에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무섭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 제가 이게 아마 레이싱 드론 하는 걸 제가 잠깐만요. 다시. 잠깐만.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제가 속해 있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 추격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팀이 이름이 고스트입니다. 이게 시속 한 150 정도?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카메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싱 대회에서도 이거를 강원랜드에서는 이거를 배팅하려고 선수들끼리 배팅 진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박처럼 경마처럼 e스포츠라 해가지고 지금 이걸 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글로 이렇게 동시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 레이싱 드론 쪽이 또 굉장히 큰 스포츠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 DJI에서 제일 나온 팬텀 4라는 거를 보시면 뭐 제가 DJI 소개하려는 거 아니고 한번 DJI takes to the sky with great new ground. It's that simple. Every time we innovate, it becomes the standard. Often imitated, but never replicated.
Our newest creation is all this. 최근에 나온 팬텀4라는 건데요. 이게 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드론의 최고의 기술들이 모인 아마 제일 전방에 있는 제품이지 않나 싶어서 기능들을 한번 보시면 대체 어느 정도 현재와 기술이 와 있는지.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is thing. It's a total redesign. Polished shell, vented composite core underbelly engineered for strength and weight. 이 드론이 좀 알려진 계획이 뭐냐면 장애물 회피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앞에 여기 구멍 2개가 카메라인데요. 그게 장애물 회피할 수 있는 정도 하는데 전기줄을 피해요.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그 줄까지 피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 처리해가지고. That fast. We've added a new support mode for more experienced pilots to get eye-popping shots. Or maybe just to bring out your 그리고 사람 추적하게 되고 따라다니고. said, all of our knowledge begins with the senses. For the Phantom 4, the same exact thing. We've added 4 sensors, like eyes, in front and underneath. They do sonar detection, point cloud stereoscopic recognition. 예,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처리해서 장애물을 From nearly 50 feet away. 판단하고 30 feet underneath. 피합니다. 그래서. Obstacles like trees, rocks, bison. It hits the brakes. Full stop. Check this out. The Phantom 4 self-flying innovations are made possible by 2 revolutionary new features that simplify the flying experience. 네. Tap fly. 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게 뭐 팔로미 기능뿐 아니라 방금처럼 이게 사람 제일 어려운 게 그거죠.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게 되면 조정이 안 되니까 그때 드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드론은 뭐 피해 주니까 저게 한 200만 원 정도 좀 되는데 이게 한번 떨어지면 다 파손되면 한 캔에 200만 원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저렇게 안정성 있게 회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이 최신의 기술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깐만 이걸 지금 이거 한번 마지막 한번 영상을 보시죠. 네, 이건데요. 이게 2016년도에 했던 한번 보시면 이제 드론과 아트와의 결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아메리칸 갓 탤런트 쪽에 나온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더 진화된 거죠. 보시면 드론과 인간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트랑 결합되는 것들. 아마 이제부터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공연에서도 드론과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드론도 잘 날려야 되고 학생들 중에 학생들이 이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죠. 디렉터, 드론 디렉터 같이 해가지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드론도 알아야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새로운 직종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현재 드론의 트렌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렌드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금지 구역들. 기초 상식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150m 고도 올라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또 야간 비행도 안 되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 이 빨간 거나 파란 거나 이 녹색 지역 다 드론을 금지 공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비행 제한 구역들 비무장지대 쪽도 그리고 전국 비행장 근처에서 학생들이 자기 학교가 근처 비행장이 있는지 체크를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학교에서 드론 날리다가 밖에 나가서 날릴 때 그런 체크를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날리면 누가 신고하면 벌금 200만 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데서 예. 뭐 요즘에 뭐 드론에서 예. 드론은 보통 처음에 RC 쪽에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이 RC라는 개념이 그냥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었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각종 기압계 센서나 지자계 센서, GPS 그리고 이런 영상 송신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이 드론이 자동 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S에 의해서 그래서 드론이 이제는 RC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있고 각종 셋업 그러니까 드론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뭘 해야 되냐 또 각종 셋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셋업하는 게 이미 제품화되어 있으면 문제 아닌데 요즘은 다 조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셋업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서요. 뭐 드론 종류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트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트라이가 6개 달려있어요. 트라이 Y6라고도 이런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 P라고 합니다. P자 스타일을 넣어야 됐다. 그래서 코드 P. 여기는 X자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코드 X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헥사, 옥타 이렇게 헥사는 6개, 옥타는 8개. 그래서 드론 정식 명칭으로는 트라이, 쿼드, 헥사, 옥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양 형태를 따고 여기는 뭐 코드 XP, 코드 X 타입. 근데 코드 X가 8개잖아요. 위아래로. 그래서 코드 X8 이렇게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식 명칭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C라는 걸 여러분 혹시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플라이트 컨트롤러인데요. 이 드론에 여기 그 컵드론도 여기에 이 보드를 보통 그냥 FC라고 합니다. 그래서 컵드론 FC 보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플라이트 컨트롤러 보드인데요. 대부분 오픈소스 기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두 플라이트하고 멀티라는 이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컵드론도 멀티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아두 플라이트는 소스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면서 자동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 소스고요. 그냥 레이싱용은 멀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롭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인데요. 다른 거는 보다는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드론 정식 명칭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300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50급도 있고 300급도 있고 200급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터와 모터 사이 대각선 거리를 사이즈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급이니까 30cm죠. 그러니까 드론을 다 말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거는 쿼드 X 타입 300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식 명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컵드론 같은 경우는 한 10cm 정도 된다면 100급이죠. 그렇죠? 100급. 모터 대각선 사이 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FC 보드랑 뭐 수신기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것들이 레이싱 드론에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드론의 기초적인 것들을 좀 봤고 이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컵 드론 하기 전에 잠깐 이론 교육을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도 있어서 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좀 잠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학생들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행 기초 용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게 무슨 용어냐면요. 이게 롤입니다. 롤. 소스에 이 롤이란 말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롤이 뭔가 찾아봐요. 그러니까 저도 엔지니어지만 비행 쪽은 아니잖아요. 항공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롤이 뭘까?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이 롤이 소스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롤이 뭐냐면 드론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걸 피치라고 합니다. 수평방에서 회전하는 거를 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치, 롤, 요에 대한 방향 인식을 하면 3축이죠. 피치, 앞뒤로 하는 거, 롤, 그리고 회전하는 거 해서 총 3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드론이 초창기 때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선생님들한테 드론을 왜 해야 돼요? 즐겁게 재밌으니까 이러면 다른 거 해도 재밌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찾은 답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원 세대 기술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다는 거죠. 3차원 기술이 나오는 시대라는 거죠. 뭐냐면 증강현실이니 가상현실이니 이제는 학생들이 3차원 시대 X, Y, Z, Y만 있는 게 아니라 Z축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 원리에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이런 원리도 설명한 작용과 반작용 원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늘 컵 드론은 코드 X타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시면 오늘 정말 만드실 때 이걸 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다들 다르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화살표 방향이 이게 화살표 방향이 정면이라고 하면 여기 왼쪽 상단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디가 어떻게 회전할까요? 작용과 반작용에서 반대로 회전하게 돼 있어요. 바디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돌게 되면 바디는 반대로 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 반대쪽 모터예요. 반시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로 상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다시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네 방향대로 다 상쇄가 돼 있어 드론이 그대로 뜨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터도 종류가 2개이고 프로펠러도 2종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리면 키트 드리면 보시면 알겠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선이 있는 모터로 흰색, 검정색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 때 제가 나눠드릴 텐데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예전에 빨간색, 파란색 한쪽 모터만 4개를 샀어요. 멍청하죠. 왜냐하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돈이 왜 뜨는지도 모르고 막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돈을 2배로 들은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걸 원리만 알면 드론은 이렇게 코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원리만 알면 옥타나 헥사나 정도 다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같은 방향의 모터, 같은 방향의 프로펠러를 달아야 된다. 대각선으로. 분명히 대각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왼쪽 상단,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가 정면이라고 보면 정면의 왼쪽은 시계 방향, 반대쪽은 반시계 방향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프로펠러 주면서 어떻게 방향이 회전하면 바람이 선풍기가 안 되고 드론이 뜰 건가? 선생님 드론이 안 떠요. 너 선풍기 만들었어. 이렇게 바람이 어떻게 나한테 날아오는 거죠. 그럼 드론이 뜨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프로펠러를 주고 처음에는 안 알려줬어요. 어떤 걸 달아야 되는지를. 네가 돌려보고 어떻게 바람이 나오는지를 체크해봐라 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서 실수 많이 해요. 잘하는 사람도 프로펠러 잘못 따라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절대 대각선으로 이것만 제대로 오늘 알아가도 원리만 이렇게 드론 이렇게 뜨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뜨는 건 알았어요. 멀티콥터 움직이면 보면 롤이 어떻게 움직인다 했죠? 따라 손으로 움직여볼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피치는 뭘까요? 정면 놓고 앞뒤로 움직이고, 요는 수평인 상태에서 회전하는 거죠. 그리고 상하 운동하는 거. 상하는 스로틀이라고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아무튼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드론 제어는 각 모터의 속도를 변화줍니다. 그러니까 모터 속도를 변화준다는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모터 속도가 4개가 동시에 세게 하면 어떻게 되죠? 뜨겠죠. 상하 운동, 하하 운동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롤 방향으로 기울어졌어요. 근데 이걸 수평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프론트 랩트랑 랩트 쪽, 여기 랩트 쪽 모터 두 개가 속도가 세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트 쪽은 속도가 줄여야 되고, 그래서 소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동시에 양을 이쪽은 주고 빼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스에 보면.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걸 보고 뭔 말이지? 왜 1 플러스 1, 플러스 1 왜 이렇게 해주지? 마이너스 해주고 이렇게 해준가를 이해를 못했는데 원리만 알면, 이 원리를 알면 이쪽을 빼주고 해줘야만이 드론이 수평 유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기울어지게 됐잖아요. 계속. 그래서 수평을 유지해 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됐으면 만약에 드론이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전진하려면 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진하려면 앞에 프론트 모터 2개가 속도가 줄여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죠? 뒤쪽 모터 플러스 되면서 피치가 기울어지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꼬라박는 거죠. 그럼 뭘 같이 해야 되죠? 스로틀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 4개의 속도 모터를 같이 올려주면서 앞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드론 소스에서 보고 고치지를 못해요. 그 움직임을. 이해되시겠죠? 왜 그냥 앞으로만 해주면 되고 가겠지 하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앞으로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으로 받게 돼 있어요. 롤도 마찬가지. 롤도 이렇게 기울어지면 받게 돼 있어요. 같이 스로틀도 상 방향으로 스로틀을 올려줘서 같이 움직여주면 수평으로 쭉 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동시에 움직여서 손가락을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뇌가 바빠질 거예요. 아마 절대 안 될 거예요. 네, 제가 왜냐면 학생들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프리스타일로 1등한 친구가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중동 대회에서 12살. 12살짜리 친구 날리는 거 보니까 상대가 안 돼요. 어른들하고 했는데 상대가 안 돼요. 거의 기적처럼 움직여요. 공중에서 도저히 그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느려요. 나이들 먹을수록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고정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배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10년 넘게 드론 날리신 분도 레이싱 드론 나가서 다 떨어져요. 젊은 친구는 3개월 배워가지고 1등하고.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다들 드론 날리신 분이 어떠냐면, 취미로 하자, 그냥. 즐거움으로. 대회 안 나.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날리시면 손을 동시에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뇌한테 충격이 가는지, 뇌 운동이 될 겁니다. 분명히. 뇌를 그렇게 움직여 본 적이 없었는데 드론을 하게 되면, 그래서 노인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드론을 해서 치매 예방 이렇게. 아마 누가 혹시 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그쪽으로 안 하니까 개발 쪽만 하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사업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요축 방향으로 회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축이 어떤 방향이었죠? 수평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만이 회전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대각선으로 회전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요축구로 회전하게 되어 있죠.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대각선으로 같은 모터, 같은 방향의 프로펠러 쓰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회전하게끔 된다 했잖아요. 만약에 헬기를 보시면 뒷꼬랑지 미사일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막 돌잖아요. 왜냐면 뒷꼬랑지가 그걸 반대 방향으로 돌려준 것이 없어져 버렸으니 회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요축 방향 그리고 전진, 후진 이것만 오늘 제대로 좀 이해하시고 함께 스로틀까지 같이 올려주신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 그냥 앞으로만 했다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밀어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이해만 하셔도 충분히 드론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한 말씀 해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아까 아침에 FPV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약자냐면 First Person View라 해가지고 1인칭 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면 고글이라 합니다. 이렇게 눈에 쓰는 걸 고글이라 하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드론 레이싱 대회도 많이 하고요. 그 친구가 다 쓰는 것 같아요. 막 한 번 대회 우승하면 막 2, 3천만 원씩 버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근데 제가 엊그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모빌리티 해커톤에서 와서 시범을 보이는데 그냥 공중에서 막 너무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아까 아침에 FPV 나르는 거 보셨잖아요. 그 추적하는 영상 제주도에서 그거 영상 제주도에서 관광 사업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배우셔야 될 게 조전기가 아니라 조종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좀 실수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종자를 쓰더라고요. 예, 조종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전기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선생님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글자 오타나면. 제가 그래서 약간 찔끔합니다. 사실 잘못 썼다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종기 그 장난감에 있는 드론 조종기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드 1, 2, 3, 4가 있습니다. 총 모드가 4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중국 드론 거 사면 모드 2로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는 오른손잡이들이 많기 때문에 스로틀을 오른쪽으로 씁니다. 저도 모드 1으로 배웠어요. 왜냐면 다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다 요즘에 나오는 중국 드론은 다 스로틀이 왼쪽에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드 1은 뭐냐면 스로틀이 상승과 하강이고 이 용어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스로틀은 상승과 하강, 전진과 후진은 뭐냐면 그 피치값이 조정되는 거잖아요. 그 조정되는 동작을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올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뒤로 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러더라는 게 있습니다. 좌우 회전, 요축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러더. 그리고 좌측, 우측, 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엘레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동작에 대한 매치를 한번 시켜보시죠. 피치, 롤, 요를 이 동작을 엘리베이터, 러더, 엘레론과 접촉하고 스로틀 올라가다 하는 거를 이 상승과 하강과 매치시키면 총 4가지 동작이 나오잖아요. 예? 예, 좌측, 우측이 엘레론이라고 합니다. 엘레론 이걸 좌측 이렇게 움직이는 거. 예, 이렇게 좌측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좌측만 그냥 가라니까 스로틀도 같이 올려주면서 좌측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감하죠. 스로틀 올려주면서 한번 상상해보죠.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우측 방에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밀면서 당겨 올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드 2는 스로틀과 엘리베이터가 바뀐 거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 러드하고 엘레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모드 3와 4는 뭘까요? 이 모드 1에서 이 엘레론과 러드가 바뀌는 걸 모드 3입니다. 모드 4는 모드 2에서 러드하고 엘레론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대부분 3와 4는 저희 어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플에서. 저희 조종기 어플이 혹시 아이폰 있으신가요? 아이폰 쓰신가요? 혹시 조종기 아이폰 쓰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종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 안드로이드 폰이면 어플을 까셔야 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플을 까시고 오늘 드론을 만드는 걸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자, 여기, 대충, 이해는 하셨고, 만들고, 오늘 제일 중요한 그림입니다. 오늘 만드실 때,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부위가 블루투스 모듈인데, 이게 정면이에요. 이게 정면이고, 파란색, 빨간색 모터가 왼쪽 상단, 흰색, 검정색 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펠러를 제가 방향을 한번 어떻게 돌면 어떤 프로펠러가 오른 시계 방향으로 돌면 바람이 아래로 나올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그림을 보여주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만드는데요. 오늘 만들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키트 안에 저게 들어있어요. 나무막대랑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립하고 이걸 다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은 키트를 잠깐만 지금 휴식 시간 있으신가요? 없이 하는 건가요? 저희 휴식 시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근데 많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5분만 잠깐 쉬고 그동안 제가 키트를 나눠드릴 테니까
키트도 받으시면 그 안에 있는 배터리 부분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배터리는 만드는 동안 충전을 해야 되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드 있잖아요. 보드가 여기는 사각형 보드가 있고 컵드론에는 두 가지 보드가 있어요. 사각형 보드가 있고 한번 보드를 빼보세요. 네, 육각형 보드죠. 자, 보시면 보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컵드론 레오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컵드론 레오보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보드를 축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쪽 왼쪽 그 핀들 꽂는 데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시면 A0부터 A5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날로그 포트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혹시 아두이노 해보신 분이 선생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래서 다 아두이노를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컵드론이 잘 안 나가요. 왜냐면 아두이노를 안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왜냐면 컵드론의 제일 메리트가 만들고 날리는 건 4시간이면 끝난다 했잖아요. 드론은.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교육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재밌게 드론 코딩, 소프트 코딩 하는데 현재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코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냥 만들고 날릴 게 끝나고 나서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책적으로 계속 코딩한다고 때리는데 현 시장에서는 코딩 안 하잖아요. 코딩 교육 안 하잖아요. 너무 좀, 그래서 제가 아직은 시기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 아두이노를 생각하시면 뭐냐면 오픈소스 기반에서 예제가 다, 이그젠플이 다 예제, 프로젝트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구글 찾아보시면 다 돼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리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년 걸려서 내가 공부해서 만들 거를 한 달이면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 대회 나갈 때 대부분 아두이노로 해요. 아두이노 모르면 죽음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아두이노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날로그 포트, 디지털 포트 있어서 아두이노 보드가 얼마냐면 35,000원, 4만원 해요. 근데 이 드론도 사는데 여기 보드도 자체적으로 아두이노 보드를 쓸 수가 있어요. 너무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왜 학교에서 100군데 넘는 학교에서 사냐? 다 검색해보면 싸요. 다른 데 비해서 10만원 넘어요, 다. 다른 데는 드론. 이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드론 다 1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컵드론이 제일 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 보드 육각형이 8비트짜리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보드를 한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사각형 보드가 있어요.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는 제가 처음 만든 보드인데요. 32비트짜리 레이싱 드론에 들어가는 보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드로는 아두이노 코딩보다는 레이싱 드론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좀 차별화돼서 대학교 쪽에서 많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쪽에서 직접 이렇게 코딩해서, 왜냐면 이거는 32비트 코딩이라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좀 약간 초중고 애들이 하기는 어렵고, 대학생들 정도 하기 괜찮다 해서 지금, 근데 이거 날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아두이노 코딩 가능합니다. 아두이노에서 코딩이 돼요. 그래서 둘 다 되는데,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8비트짜리 이걸 만든 이유는, 아두이노 레오를 만든 이유는, 코딩하기 정말 편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보드 자체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이렇게 서버 모터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돼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포트, 아날로그 포트가 있어서 브레이드보드랑 해가지고 아두이노 코딩 연습을 하는 게 뭐냐면 한 10차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드론 코딩을 또 10차시 해요. 아까 지금 드론 코딩 예제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 걸 하는데, 오늘 여기 키트 안에 보시면 보드 보셨잖아요. 보드에 보면 스위치 하나 있죠. 스위치. 그게 전원 스위치예요. 켰다 켰다 하는 거고, 전원 켰다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게 정면이에요. 그렇죠. 보드 정면. 이게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4.0이라 옛날 갤럭시 2급 정도면 블루투스 2.0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블루투스 갤럭시 한 3 이상 정도 되는 4 이 정도 돼야만이, 이상급 돼야만이 블루투스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 요즘 다 4.0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블루투스, 그리고 여기 USB 있잖아요. USB는 코딩할 때 PC랑 연결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충전기 있죠. 이렇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으면 충전이 돼요. 여기 배터리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완충이 되면 노란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스마트폰 충전기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자, 예, 그 충전 꽂으시면 됩니다. 한번 꽂아보세요. 안 들어가지. 이렇게 반대로. 예, 이렇게 들으면 노란불이 들어오죠. 아직 지금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충전 불이 들어오는 거지. 노란불이 충전 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빼주시고. 자, 그 안에 오늘 하실 거는 이 다른 거는 만지시 마시고 여기 안에 보면 오늘은 이걸 사용할 겁니다. 이 보시면 이 나무 막대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 길이가 어떻게 나오냐 길이냐면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이 길이가 제일 안성맞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학생들이 막 여러 개 잘라보잖아요. 길이를. 사실 오늘 진짜로 하려면 나무 젓가락 주고 잘라시라 할 건데 시간 걸리니까 힘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다 잘라왔어요. 그래서 이 길이대로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학교 가서 하실 때 직접 할 때는 학생들하고 지금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나무 꼬지 있잖아요. 꼬치 먹을 때 꼬지 그거 잘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3D 프린터도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제가 피땀과 정성을 쏟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의 이 모양 나오는데 1년 걸렸어요. 왜냐면 보세요. 배터리 모터 꽂아야 되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직 벌써 급하시네요. 먼저 급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만드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제일 문제가 이 파일도 오픈되어 있어요. 제 카페 가시면 지금 다 오픈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터를 딱 넣었어요. 프로펠러 돌잖아요. 모터만 날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꽉 잡아주면서 또 학생들이 쉽게 꽂아 넣어야 되고 빼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쉽게 넣었다가 쉽게 빼는데 드론 들고 날라야 돼.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 사이즈 맞추는다고 제가 1년 걸렸다니까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 모양 만드는 게 굉장히 사실 특허 내고 싶었는데 특허가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디자인 등록도 다 돼 있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진짜 피땀 흘려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파일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3D 프린터 다운받으셔가지고 바로 학교에서 계속 뽑기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잖아요. 항상 또 수업할 때 또 쓰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꽂으시면 여기 어디가 모터를 꽂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한 거는 모터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모터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꽂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꽂으실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꽂으실 때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배터리를 뭘 빼야 되냐면 이 봉투에서 모터만 딱 빼보십시오. 모터만 빼시고 나머지는 다 닫아주세요. 예. 그리고 프로펠러 빼시고, 예. 딱 빼는 거는 나머지는 다 박스 넣어도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모터 4개, 프로펠러, 배터리는 제가 충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모터 빼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두 종류로 딱 돼 있죠? 예? 제가 빨간색, 파란색은 어떤 방향이라 했나요? 기억하신가요? 대각선 방향인데 어떤 회전 방향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시계 방향 거. 하얀색은? 예,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이 프로펠러가 두 종류네요? 어떻게 달아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류를, 이 4개를 어떻게 꽂아야만이 드론이 선풍기가 안 되고 비행기가 되는가, 드론이 뜰 건가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혹시 그 모터에다가 꽂았는데 프로펠러 잘못 꽂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빼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이 병따개 같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빼서 잘못 꽂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가지고 딱 올리면 빠집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 병따개 원리로. 그래서 이거는 병따개 원리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다시 꽂으시면 됩니다. 이 꽂으실 때 살짝 꽂으시면 안 됩니다. 쭉 꽂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짝 꽂았다가 날렸는데 뭐만 날라요? 프로펠러만 날라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바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가 모터를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다 꽂는 겁니다.
이 모양을 먼저 만드세요. 예. 자, 헐렁헐렁거리면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잠깐, 이 가방이? 가방이? 제가, 양면 테이프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드릴 건데, 그 양면 테이프를 드려서, 예,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이게 만드실 때 보시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헐렁헐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양면 테이프를 한 조각 떼서 거기를 붙이셔서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부분이 정확히 수직이 됐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드론이 나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회전하게 됩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만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안 빠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대수이면 다 해주세요. 왜냐면 회전, 예? 네, 떼보면 됩니다. 화면을 다음 화면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소리 안 난다. 아유, 이게 그게는 빡빡해서 괜찮고, 반은 저기 옆에 같이 앉으셔가지고 알려주셔야 될 텐데. 예? 예, 같이. 예, 일단 앉아서 같이 옆에서 가르쳐 주시죠. 넣는 거에 이렇게 다리가 나오게끔 어떻게 넣는다고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보세요. 이거는 뼈대인데 여기다가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보드를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종이컵을 2개씩 드릴 겁니다. 하나는 뭘 만들까요? 하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높이에 만드시고 자르시고 종이컵이 많으시니까 과감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FC 보드가 기울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면 아까 FC 보드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수평을 유지 안 하면 안 되겠죠.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보드를 여기 위에다 얹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보드가 있잖아요. 보드가 이 보드에 딱 들어가죠. 자, 들어가는데 뭐가 딱 걸리나요? 블루투스 쪽만 걸리잖아요. 여기만 따주면 딱 보드 안에 수평 유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를 자르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보드는 이 보드에 장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 잘라가지고 배터리 안에 넣고 그래서 양 컵을 딱 붙이고 양면 테이프로 딱 붙여주면 끝. 그렇죠? 괜찮죠? 네. 예. 조금 짧은데. 네? 너무 아픈데요? 이제 보드를 여기다 올려야 되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위에 씌우면 되잖아. 여기 잘라가지고. 보드가 얼마큼? 이게 들어가면 얘랑 똑같으면 될까요? 칼이? 초보 운전 옆에 사람 앉아서 하는데 돌리니까 자꾸 잘라져. 가위가 성대한 가위가 아니라 자, 어플 다 설치하셨나요? 네. 이거죠. 스마트폰 어플을 딱 켜보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락과 언락이 있어요. 락은 뭘까요? 잠근다는 뜻이잖아요. 모터가 돌지 않도록 잠가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드론 날다가 떨어졌어요. 계속 돌게 놔두면 모터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펠러를 잡아버리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모터가 타버려요. 손이 다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피난 적은 약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심해야 되는 게 드론이 이렇게 스쳐가 지나가 날아가면 여기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탁 부딪혔어요. 드론이 떨어져요. 다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날카롭게 긁혀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드론이 걱정돼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떨어지면 뭘 눌러야 돼요? 락을 빨리 눌러서 모터를 멈추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설정이 있고요. 이게 보시면 방향 표시가 있고 이게 뭘까요? 스로틀 파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올리면 드론이 뜨는 거죠. 모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쪽에 가 있는 거는 뭔가요? 스로틀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모두 1, 3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게 여기로 가 있는 거는 초기 상태는 왼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는 왼손으로 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두시고 만약 왼쪽으로 안 하고 바꾸시고 싶으시면 설정 화면으로 여기를 설정을 눌러볼까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블루투스 승인하겠습니까? 하면 여기서 스마트폰에 있는 환기 설정 가서 블루투스 킬 게 아니라 여기서 자동으로 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블루투스 키겠습니다. 예 하고 여기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되죠. 여러분 뒷번호 다 기억하셨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연결하겠습니까? 하고 팝업이 뜹니다. 그럼 yes 하 누르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동시에 다 켜놨어요. 그럼 블루투스는 1통신이기 때문에 다 검색이 끝날 때까지 돌고 있어요. 그러면 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뜨자마자, 그러니까 가까운 게 먼저 뜨거든요. 내게 뜨자마자 얼른 검색 중지를 누르시는 거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야 다른 거 검색 안 하고 내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검색 중지 안 누르고 계속 켜놓으면 내 거 누르면 계속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블루투스는 다 검색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검색하겠습니까? 하는 거고, 일단,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보드를, 오늘 만드는 과정이 큰 드론이 있잖아요. 만들 때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드는 게. 여러분 프로펠러 꽂는 거, 선 정리하는 거, 배터리 수평 유지하는 거, FC 보드. 제가 아까쯤 레이싱 드론 보여줬잖아요. 가운데 FC 보드 정중앙에 놓습니다. 똑같이 우리 보드 정중앙에 놓듯이. 안 그러면 기울어져요. 드론이 잘 날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동 흡수하는 것부터 비롯해서 또한 FC 보드가 수평을 유지하는 것도 다 체크하고요. 그런데 센서 이제부터는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수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 상태를 이렇게 수평인 차려 놓고 이 센서 값 보정을 눌러줘야면 가속도 보정을 눌러주면 현재 이 상태가 수평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만들어지는 게 수평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었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삐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내가 정면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날아가지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센서값 보정을 해주시고 이건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드론이 이때 항상 이 모양을 기반으로 센서를 보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정 화면에서 벗어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조정 화면으로 넘어가는 건 여기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조정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는 걸 뭐라고 했나요? 언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언락이라고 했지만 정식 드론에서의 명칭 이름은 ARM입니다. ARM, ARM, ARM 8? 그거 아니라 ARM이라고 합니다. 예? A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암 걸렸냐 안 걸렸냐 물어보는 거는 시동이 켜졌냐 안 켜졌냐 이 언락이 눌러졌느냐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디스암입니다. 예, 언암인 건 아니고 디스암. 예. 그래서 암과 디스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설정화면 들어가 보시면 터치화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딱 쓸어 넘겨보세요. 그러면 개인 설정으로 들어가죠. 아까쯤에 내가 왼손으로 온이 돼 있으면 스로틀이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꺼버렸어요. 그러면 스로틀이 오른쪽에 갑니다. 이해되시겠죠? 스로틀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만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이 가속도 모드는 뭐냐면 내가 손으로 안 움직여 또 이 스마트폰에 있는 걸로 움직이면 드론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PC 속도가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계산해서 통신을 통해서 날아가서 이해되시겠죠? 이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오픈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드론 만들든 이만한 큰 드론 만들든 이만큼 만들든 다 만든 다음에 이걸 해야 합니다. 다.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다 합니다. 모터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센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드론을 스로틀만 딱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 쭉 떠야 되잖아요. 이게 쭉 안 떠요.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 센서 값이 제대로 이 보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눌러줘서 센서 값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떴어요. 수직으로 안 뜨고 오른쪽으로 떴어요. 그러면 뭘 눌러줘요? 여기 있는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한 5번 내지 10번 눌러주면 정면으로 이렇게 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어느 조종기든 다 있어요. 이게 뭐지? 누르는 화살표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트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종하는 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론이 앞으로 오른쪽으로 떴다면 45도 앞으로 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아래쪽을 동시에 막 눌러주는 거죠. 근데 이 눌러줄 때 빨리 눌렀다 해서 많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뚝 이렇게 따따따따따 터치를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따다다다다를 하면 한 번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누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행 각도를 조정해가지고 정확히 수직을 뜨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때부터 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죠? 학생들은 만들자마자 정신없습니다. 막 난리를 하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막 트림 안 해요. 막 이러면은 제 드론이 제대로 나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는데 일단은 한번 제대로 수직으로 뜨는지 한번 볼게요. 예. 네, 여기서 연결이 됐고, 자, 보시면 제가 스로틀만 쭉 올려볼게요. 만약에 이걸로 만드시면 여러분 이렇게 뜰 거예요. 자, 보시면, 이름이 합격점. 이해되시겠죠? 대부분 착륙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꽝! 여러분 제일 초보자들이 하는 거 뛰었다가 어머! 놔버리면 꽝! 이해되시겠죠? 어머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이거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떴나요? 거의 그래도 가운데 뜨잖아요. 그러면 보정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드는 거에 따라 약간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자세를 보세요. 드론은 항상 이 가슴에 이렇게 큰 드론이든 조종기든 이렇게 가슴에 놓고 블루투스가 정면이니까 내가 여기 뒤에 서 있고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면이 헷갈려서 잘 못 날리는. 항상 얘들 삐딱하게 날려요. 얘들 그렇게 하면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버릇들이 잘못 들이면 나중에 사고 나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정면 놓고 그리고 절대 이렇게 날릴 때 친구들이 여기 옆에 서서 이렇게 와가지고 와 날라네 이렇게 하면 절대 이것도 지적해줘서 안 된다 해서 다 이 조종사 뒤로 와야 됩니다. 저 욕 진짜 많이 먹은 적 있어요. 뭐야 이거? 이러다가 초창기 때 그때 어르신들이 엄청 욕했어요. 뒤로 물러라. 왜냐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이게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드론은 나르다가 프로펠러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미사일이 됩니다. 쫙 하면서 그냥 차에 꽝 해가지고 막 그렇게 때 많아가지고 항상 여기 내가 조종하면 학생들은 뒤로 물러라고 항상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정식 드론 자격증 딸 때 시험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때 뒤에 물르는 것도 다 있고 해서 뜰 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양손 터치를 다 하시고 이 스로틀은 밑에 제일 있잖아요.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엄지를 올릴 때 어떻게 올리죠?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드론이 수직으로 안 뜨고 어떻게 들어요? 뜨면서 이렇게 돌아버려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수직으로 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혹시 지문 날리는 해보셨죠? 이거 날리실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터치한 채로 지문 문지르듯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띄워서 그래서 초창기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지점이 오래 떠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쉽지가 않는데 계속 이게 제가 손가락이 문지르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렇게 계속 한 자리에 오래 떠 있는 연습을 하고 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뜨고 나면 앞, 뒤, 좌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전 연습, 그 자리에서 360 턴하는 걸 하고, 이렇게 도는 거 하고, 이렇게 도는 거 하고, 마지막에 배우는 게 팔자 턴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비행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수직으로 스로틀 연습하고, 오늘 처음에 하실 때 아마 분명히 이럴 겁니다. 스로틀만 올리면 막 쭉 떴다가 천장 꽝! 바닥 꽝!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게 뭐냐면, 다른 걸 앞뒤 좌우 움직이는 거 하지 마시고 스로틀을 서서히 올려서, 근데 서서히 올린다고 살살살살 올리면 뜰까요? 안 떠요. 처음에는 살짝 밀어주는 듯이 올려줘야만이 양력이 생겨서 확 뜹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떠서 계속 이렇게 한 지점에 떠 있는 연습을 이렇게 계속. 그래서 지금 스로틀 높이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할 거는 처음에 스로틀 연습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한 지점에 떠 있는 연습 하시고, 앞뒤 좌우 연습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돌리지 마세요. 잠깐만 락. 예. 연결하시고. 몇 번이라 했나요? 76번. 76번. 네. 여기. 연결됐어요. 네, 연결되고. 연습을 조금씩. 이게 올리고 내리고, 앞, 뒤, 좌우. 이거 치우고 예. 해야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 공간을 좀 비워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팔? 더 밑에 한 칸 더 밑에 한 칸. 팔레, 예. 글자가 보기. 예. 그래도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거. 다운을 누르면 시동이 걸린 거고, 업을 누르면 시동이 끄는 거예요. 업이 어디 갔나? 여기 업.